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과 전문의 임승균입니다. 피부과에는 많은 분들이 주근깨, 흑자, 기미 등의 색소 질환의 치료를 위해 방문하시는데요. 보통 이러한 색소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과 의사들은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던 부위가 더 진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은 포스트 인플라메이터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즉 줄여서 PIH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에서 원인을 알 수 있듯이 염증 이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을 이야기합니다. 찰가상 등의 상처나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피부를 긁을 때나 여드름 이후에도 염증이 심하다면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도 주근깨나 흑자 치료를 할 때는 딱지를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상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피부 손상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세포에 의해서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 방출되고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 결과 멜라닌 세포는 자극받게 되고 멜라닌 합성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피부 보호 과정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증가된 멜라닌이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이 되고 또 손상된 기저막을 통해 진피로 전달되게 돼서 착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술 전에 이러한 색소 침착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색소 침착이 잘 발생하는 경우는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분, 모공이 작고 민감성인 분들, 기미가 동반된 흑자나 주근깨의 경우, 또 흑자와 같은 색소에 홍반이 있는 경우, 옅고 얼룩덜룩한 경우 등입니다. 보통 이러한 색소 침착은 시술 후 4주 내외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색소 침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 2주 전부터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고 시술 전후 자외선 차단제 또 시술 직전 또는 시술 직후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레이저 치료 부위를 쿨링을 하고 시술 직후 일주일 정도는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발생한 색소 침착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연고를 사용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도미나 크림으로 유명한 하이드로퀴논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은 타이로신 에이즈라는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멜라닌 저장소인 멜라노즘을 파괴하는 기전으로 색소 침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티노이드 비타민 A 크림입니다. 레티노이드의 대표적인 연고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크리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세포의 턴오버를 증가시키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라넥산3의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경구 트라넥산3은 플라즈미노겐의 활성의 억제를 통해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혈관 기능 조절 등을 통해서 색소 침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글라이콜산과 같은 필링 시술을 통해서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다섯 번째로는 레이저 토닝과 같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발생한 색소 침착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자외선 차단은 필수적이고 색소 침착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보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색소 치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염증 후 색소 침착, PIH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색소 침착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색소 침착을 미리 예방하고 또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레이저 후의 색소 침착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임승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